예. 이상 소개 마치고 이해찬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미래전환 K-뉴딜 위원회가 이제 조직 구성을 다 마치고 오늘 2차 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실 갑자기 닥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도 하고 걱정도 이제 많았었는데 비교적 우리가 이제 방역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회경제적인 구조 계획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가 아주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이제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새로운 한국판 뉴딜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당에서도 그에 맞춰서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그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그 아주 낮은 걸로 그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래도 선방을 했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원체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쉽사리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가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이렇게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정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고 민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앙정부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지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과제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력이 있는 그 정부 기구와 당 기구가 가동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능한 한 실질적인 그런 그 대책들을 강구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 이 가동을 하고 그 시작을 해놓으면 다음 지도부들이 또 이걸 맡아서 이제 집행을 해나가게 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임기가 끝나더라도 가능한 한 그 뒤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회의에 함께 해주신 박병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민간 자문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숫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이어 그 미국과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세계 경제 역시 당초 전망보다 더욱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제 투자기관들이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9.9%, 약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 역시 두 자릿수를 훌쩍 넘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우리 경제도 상당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재정의 과감하고 효과적 투입으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경기 방어에 방파제 구실을 하면서 경제적 충격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이 지난 1분기 대비 마이너스 3.3을 기록하면서 많은 걱정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는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나은 수준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내수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반등한 것 부분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3분기에는 보다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통해 확실한 경기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3차 추경의 예산 집행 속도를 더욱 배가하고 수출과 투자 등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한국판 뉴딜 사업의 조속한 착수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K 방역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판 뉴딜, K 뉴딜을 통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형 선도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0대 시그니처 사업 등 주요 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은 K-뉴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도출 및 법제도 개선, 예산 반영 등의 현안을 다뤄나갈 것입니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K-뉴딜위원회는 기존 입법지원단을 예산 입법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예산 담당 지원단장으로 박홍근 예결위 간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당정청 전략회의와 당정추진본부 회의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 집행 현황과 필요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결코 정부만의 또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민간과 산업계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K-뉴딜위원회가 민관정의 유기적 협력을 담보하는 효과적 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적 미비점을 적극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앞으로 향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과제별 현장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재정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과감한 제도 혁신이라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3대 과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자문위원님들의 해안과 지혜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정부에서 K 뉴딜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또 여당에서 총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K 뉴딜 위원회를 만들고 또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어 주신 것은 만시지탄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매우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경제가 이미 오랫동안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일자리 만들기에 벌써 1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실패를 하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기저질환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그 과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많은 부분 중국한테도 이미 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서 국력을 결집을 해서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이 지금 따라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저는 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190만 고용을 지금 목표로 내세웠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저는 이번 그 K 뉴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연성과 기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성이 무엇보다도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K 뉴딜 위원회에서 저희 민간인들을 모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신 것은 정부가 발표한 그 K 뉴딜 정책을 그냥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집행하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 민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것도 굉장히 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자문위원회는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정부 여당만의 일이 아니고 국가적 과제라는 관점에서 이 K 뉴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